10월 25일 모의고사 공통 9번 시작할게요. 시각 T에서 출발하여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출발한 후 시각 T1, T2에 대해서 그때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그러니까는 V에다가 T1, T2 대입한 게 0이라는 거니까 해가 주어져 있는 거죠. 속도 V부터 구해보면 미분해서 6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k, 얘가 는 0 했을 때의 근이 t1, t2라는 얘기고, 그러면 바로 해보고 싶은 거는 근각계수 관계를 써보고 싶죠. 두분의 합 5, 두분의 곱 6분의 k,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도 하나 있다 보니까 얘랑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곱셈 공식의 변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수의 합의 제곱은 두 수의 차의 제곱에다가 두 수의 곱을 4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k는 24여서 k는 2분의 3 곱해서 36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v를 이제 k를 알아냈으니까 써보면 6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6이 되는 거고, 얘는 6이다 0이다 다시 한번 풀어보면 6으로 약분해서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T1, T2가 2랑 3이었던 거죠. 궁금한 거는 지금 T2가 크니까 정확하게 얘가 T2가 되고, T2에서의 가속도가 궁금하니까 V 보면서 가속도 한번 더 미분해서 구해줍시다. 12t-30이고 t가 3일 때의 가속도가 궁금하니까 3 대입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5의 값의 합을 궁금하다고 하네요. 일단 가조건은 fx의 최고차 한계수 주어져 있고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식을 되게 많이 알려줬네요. 그래서 4x 가져가면서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이렇게 1차식 더 붙여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f에다가 x 플러스 2 대입한 거 되게 많이 쓰이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한 값을 좀 이렇게 정리해 두고, 나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고 했는데 벌써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0으로 가는 인수가 바로 보이죠. 그래서 약분돼서 문제없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이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4 x 플러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2 분모 작성했고, 분자는 fx 그대로 하나 써주고 크게 묶어서 fx에다가 얘를 빼겠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4 정도는 묶어줍시다. 서로 묶어서 여기다가 요거 전개한 걸 뺄게요. x제곱, 그 다음에 둘이 합하면 a 플러스 4니까 a 플러스 4x 빼주고, 곱하면은 2a 플러스 4니까 그대로 빼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살짝 지워둘게요.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하고 4도 하나 약분되고 x도 하나 약분되니까 조금 정리해주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괄호 속 정리하면 되겠죠. 4, x 플러스 a에다가 x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ax도 하나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4x, 그리고 상수는 요거 남고 없죠. 요거 하나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그나마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0 대입해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분모가 없어야만 대입해서 극한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별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얘가 x가 아닌 거기 때문에 0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0 대입해주면 2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또 x 0 대입해서 4a 2에다가 0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줬더니 여기도 a 플러스 2라는 인수이 보이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약분해서 남은 게 2분의 하고 마이너스 2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8a 더 약분돼서 결과가 나왔고 문제에 주어진 대로 얘가 만약에 16이라고 한다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시작해서 a 값이 하나 나왔으니까 성립하는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fx를 하나 찾은 겁니다. 위에 식 보면서 4x x 마이너스 4 나왔고 궁금한 f5의 값은 5, 4, 20에 1 곱하는 거니까 20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또 다른 거의 합을 구하러 가봅시다.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마이너스 2가 아니었을 때니까 두 번째 경우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얘가 x가 돼서요. 요런 게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도 한번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플러스 4가 돼서 여기 사라지고 x란 인수 또 생기죠. 그래서 약분이 한 번 더 된 다음에 이제 0을 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리 조금 더 해보면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2에다가 x고요. 4x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4x입니다. 그래서 x 한 번 더 약분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0 대입해보면 2분의 0 대입해서 4a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들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8a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16인 케이스는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이때의 fx는 4x의 x 빼기 2고 f5의 값은 5, 4, 20에 3 곱하는 거라서 60. 얘도 만족하네요. 그래서 답은 80입니다. 4번. 11번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임의애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절대 없다라는 얘기죠.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 절대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라는 건 함수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0으로부터 떨어져야만 절대값이 같잖아요. 이런 상황이 없으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한 칸 차이 나는 그런 상황도 안 되겠죠. 자연수,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도 안 될 것이고 삐딱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쪽이 가까우면 이쪽이 멀다든지 이쪽이 멀고 이쪽이 가까워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이 같지 않게 그 뒤로는 간격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어긋나 버려서 당연히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새로운 수열 bn을 정의를 한 거야. 그리고 bn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으로 봤을 때는 합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굉장히 뭐 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항은 따로 1 대입해서 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2부터인데 8까지만 가능하네요. bm을 일반항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n번째 합에서 그 전까지의 합을 빼면 되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2m 빼기 1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 이거 아직 모를까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는 거야. 홀수의 시그마 씌운 거 어차피 m제곱 나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k가 1부터 n까지 홀수 다 더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공식이 적용할 수도 있겠죠.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 해줬더니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이라서 n제곱 정말 나오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주 옛날 사람들이 발견했던 방법인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점점점 네 번째 홀수까지 더하면 4, 4, 16이에요. 세 번째 홀수까지 더하면 3, 3은 9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뭐든 좋은데 외워져 있으면은 조금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계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합의 식의 형태를 보고 아 홀수구나 이렇게 조금 빨리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2부터라는 거, 이 문제에선 특이하게 8까지만이라는 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8까지는 계속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삐딱할 수 있다고 했는데 1 나온 것부터가 지금 AN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출발부터가 경우가 좀 나뉩니다. 그리고 몇 번째 항이 1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P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일 때와 실제로의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경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도 B2가 3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한 칸 큰 게 하나 오른쪽 간 게 절대값이 3이면 3이겠죠. 왜냐면 양수인 공차가 양수이니까 증가합니다. 또는 한쪽 작은 쪽이 절대값이 3일 수 있어요. 그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공차가 2예요. 그럼 이거보다 하나 적은 쪽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만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등호를 만족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공차가 4니까 여기서 계속 증가해도 5되고 마이너스 8되고 이런 식으로 절대값 같은 게 안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공차 D인 거 알아내고 나서 D가 4인 거 알아내고 나서 한번 요거 두 번째 조건 8까지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9까지 bn 그럼 홀수들의 합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9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80이 나와버려서 크다고 했는데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하나 커서 3이 되거나 얘보다 하나 작아서 마3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이번에는 공차가 2여가지고 그럼 얘 때문에 그 다음 항에 1이 나와서 안 되겠다. 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D가 4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그러면 시그마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9, 9, 81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안 돼. 말이 안 되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닐 테니까 여기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면은 첫째 항이 지금 B1이 1로 시작해서 이 경우가 맞다고 했으니까 마3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다시 한번 B1, B2 이렇게 갈게요. 3, 4, 5 간격을 좀 줄일게요. 이제 6, 7, 8, 9까지 이렇게 가서 더한 걸 텐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계속 같은 간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밑에 건 그럼 뭐가 다르냐? 바꿔볼게. 한번 비교해서 너네가 한번 봐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3이 두 번째 항.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3, 4, 5, 6, 7, 8까지 갔다가 9를 여기로 넘어올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넘어왔다면 똑같아요. 맞아요. 아까랑 똑같이 안 되는 경우야. 근데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실 여기 9번째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왜요? 왼쪽이라서요. 아까는 9가 오른쪽으로 끝났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으로는 무한히 가는 수열이잖아요. 근데 왼쪽은 어떨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항에서 막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4 작아지는 B9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격을 더 띄어서 여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얘는 진짜로 안 되고 얘는 되는 방법이 있네. 어떻게? 여기가 첫째 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면 시그마 다시 한번 구해보면 n이 1부터 9까지 bn을 구했을 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구하면 81이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원래 하던 대로 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이따 쓸게요.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8번째까지만 그대로 홀수의 합이고요. 거기에 B9를 따로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홀수의 합이니까 88, 64가 됐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 9번째 홀수, 그럼 누굽니까? 18에 17이죠. 그러니까 17이 줄 알았는데 그럼 81인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다는 거야? 두 칸씩 가다가 실제로 공차인 4만큼 차이 나서 17보다 2 큰 19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83이 돼가지고 81보다 큰 합이 드디어 나와서 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방금처럼 9번째 합까지 더한 다음에 이제 그럼 또 그 다음 홀수가 19일 줄 알았지만 19보다 그 다음은 이제 17, 아까 9번째 항이 19였던 거니까 거기서 공차 4만큼 커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3이니까 더해주면 106이 됩니다. 답은 4번. 12번에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로그 함수, 지수 함수가 있네요. 그림 대략 그려볼게요. 일단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x는 0이면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니까 원래는 증가인 줄 알았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기 때문에 y축 대칭이 됐고, 증가인 줄 알았는데 y축 대칭이 됐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뭔가 플러스로 이동을 한 거죠. 이거 마이너스 묶으면 가운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점근선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어떻게든 이동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겠다. k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가져가겠다. 그럼 이건 연습용이었고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보면 오른쪽 어딘가에 k 값에서 왼쪽이 지수함수였고 오른쪽이 로그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k 값에서 달라지는 상황. 그랬을 때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대요. 일단 첫 번째 단계 합성함수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그럼 ft가 t인 점을 먼저 찾을 건데 그 점을 찾았을 때 걔를 다시 여기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지겠지. 근데 그게 3개라는 거니까 하나 갖고는 택도 없고요. 2개가 가져오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3개여도 괜찮은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교점이 3개가 생기거든요. 그 직선을 다시 갖고 왔을 때 점 3개로 만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작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괜찮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일단 y는 xy 교점인데 이런 식으로 교점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는 a, a고 여기는 b, b고 여기는 c, c인 거잖아. y는 xy 교점이니까. 그러면은 이 a, b, c를 다시 갖고 왔을 때 k보다 작은 애 하나, 큰 애 하나, 더 큰 애 하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져와진다는 거야. 그럼 교점이 어떻게 돼요? 4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선 3개로는 안 되고 무조건 하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K라는 애가 나온다라는 건 여기가 바로 K, K였다는 거고, 지금 그림이 예쁘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리자면 여기에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 교점이 2개, 여기는 K. 그래갖고 여기 값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걔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지금 K가 사실 알파인 거고 여기 어딘가에 베타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에서 이 알파와 베타를 이번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수 함수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알파이자 K인 애가 오고 여기엔 베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3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파악했으면 식으로 넘어가셔야죠. 여기가 알고 보니 K, K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K 대입한 것들이 다 K란 얘기죠. 그래서 A의 1-4분의 K제곱 2 K고요. 4 로그 A의 K도 K입니다. 그리고 둘이 같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야만 이렇게 상황이 된다는 거고, 연립을 좀 해볼 건데 지수랑 로그라서 연립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지금 로그 함수를
이렇게 정리했더니 지수함수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대입을 해주려고 해.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기면 복잡하고요. 어차피 대입하면은 지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먼저 바꿔놓으면 대입하기 좋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은 a에다가 얘를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걔가 k 돼요. 그러면 a가 k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 관계식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그 전식에 대입하면 연립이 진짜 되는 거지. 그럼 a가 k제곱이라고 했는데 걔를 4분의 k제곱 하면 k 돼요. 근데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면 k에 2분의 k가 되는데 얘가 그대로 k이려면 지수가 1이어야 되니까 k 값이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k가 2니까 마지막으로 대입하면 a는 2는 4.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 더하기 k제곱이어서 답이 8이라 가지고 5번이 답이네요. 13번에 fx는 a 빼고 그래도 주어져 있고 gx랑 fx가 이런 관계가 있대요. 일단 얘를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거 g0은 0, 미분해서 g'x가 fx인 거. 그러면은 얘를 다시 적분했을 때 gx는 f를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x 하고 적분상수가 0이라는 것까지 해서 gx가 얘도 a만 모른 채로 다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f알파가 0이라고 했으니까 f'알파가 f'도 한번 구해 놓으면은 f'x는 6x-a. 그러면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6분의 a니까 얘가 알파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도 0이 아니고 a도 그러면 0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f알파 대입해보자. 그러면 이거 같다고 해봅시다. f알파, f 보면서 알파 6분의 a 대입하면 66에 36에 약분해서 12분의 a 제곱이고 마이너스 6분의 a 제곱이네요. 같다. 그다음 g알파 대입할 건데 3개 대입하면 6 3개 분의 a 세제곱 해도 되고, 요거 아까 적분한 거였어서 2차 돼야 되겠죠. 요거 오답니다. 대입해주면 66에 36에 2배 해주고 분의 a 세제곱이네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 제곱 나눠버립시다. 그럼 1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6 3개 분의 a, 2 곱하기 6 2개 분의 a. 그 다음에 a에 대한 일자 방정식인 거 알겠죠? 6 3개만 곱해도 충분하네요. 6 3개 곱하면 6 하나 없어지면서 2분의 36, 18, 마이너스 6 2개는 a만 남고 여기는 6 없어지면서 남은 6이랑 2랑 약분되니까 3a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니까 2a는 2항에 있고 마이너스 18이니까 18. 그래서 a는 9 하고 답이 나왔고, a 넣으면은 알파 값은 2분의 3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은 다 나왔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랑 g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를 각각 a, b라 할 때 요거를 궁금해 하네요. 다시 한번 식 그럼 정리해보면 fx는 a가 9였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9x고요. gx는 여기 보면서 a 9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제곱입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fx는 0하고 3 근인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그 다음에 gx는 x에서 접하면서 또 다른 근이 저기 멀리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저 멀리에 또 다른 근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두 부분이 여기랑 여기인데 이제 3차가 더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 언젠가 만나겠죠? 거기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랑 B라고 했고 둘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둘을 빼면 되는 건데, 큰 걸 작은 걸 빼면 되는 건데 지금 딱 어때요?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둘을 빼라고 했을 때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수가 나오게끔만 해주면 되니까 지금 보니까 2차가 위에 있을 때가 더 큰 부분이 2차가 위에 있을 때니까요. 그렇게 빼주면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고요. 혹시 그냥 보이는 대로 뺐다면 마지막에 양수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구해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의 절대값은 0부터 어디까지냐면 교점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둘을 다시 한 번 더 연립을 해주고, 여기서도 x가 0일 때 근이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x로 나눠주면 3x-9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그래서 2를 곱하면서 가지고 와봅시다. 2x제곱 6에다가 9 마이너스 9니까 2항에서 마이너스 15x. 2 곱하면 마이너스 18, 2항에서 플러스 18은 0.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6, 3이니까 6, 3 되네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x가 2분의 3 또는 6인데 3보다 커야 되니까 6이겠죠. 그래서 6일 때 또 하나의 교점이 생긴 거니까 6까지 쭉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식에서 1차 빼도 3차 빼도 되고 구하고 나서 나중에 부호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그냥 2차에서 뺄게요. 여기서 그냥 이항한 결과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꾸면 안 되고 여기서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요거만 계산해주면 2분의 6, 2분의 15 마이너스 9x dx. 이게 답입니다. 계산 같이 해보자.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플러스 2분의 5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0부터 6까지 6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6 4개 플러스 2분의 5에 6 3개 마이너스 2분의 9에 6 2개인데 6 2개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36 남으니까 마이너스 9 6 2개 묶었으니까 6 약분하면 3, 5, 15 이거 다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분수가 끝까지 안 없어지네요. 36 곱하기 계산해주면 플러스 6에다가 이거 분수 너무 계산하기 싫으면 분배 법칙 합시다. 그러면 216에다가 18 내서 곱하기 9 8, 9, 72 16 요거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은 4, 5 없어져서 54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네요. 첫 번째 b가 주어져 있으니까 비례상수 꺼낼 건데 여기 b가 더 있는 것 같으니 k 말고 a, b, c 쓰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5a랑 루트 2a라고 쓰고 그 다음에 bc 길이는 아예 나와 있네요. 3 루트 6 여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그리고 E에 대해서 BE, CE 같대요. BE, CE 같다. 길이가 또 나왔어요. B 나올게요. 드디어. 그 다음에 C까지 그럼 등장해야 되겠죠? A, 2대 D가 2대 1이래요. 그러면 EC랑 C라고 해둘게요. 사실은 2개 정도는 비례상수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비례식 세워도 괜찮은데 그냥 이제 문제를 정리할 겸 몇 가지 그냥 쭉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생님 각도 나오는 거 여러 번 쓰기 귀찮아 하잖아요. 알파, 베타라고 두고 한 번만 꼼꼼히 A, E, C 여기가 알파, B, E, D, B, E, D 여기가 베타 잘 표시해 두고 사인 알파가 2 곱하기 사인 베타라는 거 사인 법칙 굉장히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거는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 ACD에 그러니까 이 ACD 삼각형에 대해서도 뭔가를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이쪽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각을 세타라고 하고 가져올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셋 중에 어딜 가져오느냐인데 당연히 이 왼쪽 오른쪽이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서도 주어진 길이들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세타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넘어가면서 얘랑도 연결 지을 수 있고 베타를 포함한 얘랑도 연결 지을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세타를 설정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주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일단은 뭐가 필요한지 몰라도 할 수 있는 걸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조그만한 쪽 볼게요. 삼각형 EBD랑 삼각형 EDC 좀 작은 쪽을 보면서 주어져 있는 걸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사인 법칙
써보자. 사인 베타가 왼쪽에선 유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얘랑 이제 뭐랑 같냐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세타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만 사인 값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걔랑 마주보고 있는 거는 b가 되겠다.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사인 세타분의부터 시작을 해보면 사인 세타분의 b랑 뭐랑 같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했던 것처럼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만 사인 값이 같죠. 분해하고 여기 dc. DC랑 BD를 잘 보면 더해서 3루트 6이기 때문에 서로의 B만 알아도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서 얘가 이제 필요했던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공통된 게 딱 다른 삼각형인데도 불구하고 사인 법칙이 공통된 게 있어서 두 개를 가지고 와보면 사인 베타분의 BD는 사인 알파분의 CD, DC여서 여기 이제 요거 관계식 이용하면 사인 알파를 2 사인 베타로 바꿔주고 분의 DC라고 해주면 사인 베타 양면을 곱해서 2도 곱해주면 이 BD가 DC, CD의 길이랑 같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걔를 3루트 6에서 분배를 해주면 여기가 루트 6, 여기가 2루트 6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길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직 같은 삼각형에 머물면서 여기는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 그리고 마주보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코사인 법칙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b제곱은 해주면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똑같은 다르게 생긴 b제곱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왼쪽에서 가져와 보면은 제곱 6, 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둘이 세타를 기본으로 가져간다 치면은 여기는 부호를 바꿔주겠죠. 코사인은. 그래서 플러스라고 해주고 2루트 6c랑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했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b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2는 4, 24 24제곱 c제곱 24와 c제곱 그 다음에 세타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2배하고 곱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럼 문자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두 식을 빼주면 c제곱이 통째로 사라져서 남은 걸 한번 써보면은 여기다가 18 마이너스 6루트 6c 코사인 세타가 0이라서 이항해주면서 6으로 나눠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루트 6으로도 한 번 더 나눠서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정리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서는 사인도 하고 코사인도 했으니 큰 삼각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세타를 여전히 포함하면 좋으니까 삼각형 ABD랑 삼각형 ADC를 볼게요.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던 변의 길이 b로 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또 한번 비슷하게 해볼게요. 대신에 숫자가 좀 다르겠지만 적절하게 잘 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해주면 5a 제곱은 여기 3c 제곱해서 9c 제곱 루트 6 제곱하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둔각이었으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3c랑 2배에서 6 루트 6c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곱하면 2a 제곱은 이쪽 제곱하면 24였고 3c 제곱은 똑같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유지한 채로 3c 2배하고 6 됐죠? 2도 만났어요. 12. 루트 6에 c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 또 한번 빼서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아까처럼 얘가 없어지는 건 좋지만 왼쪽이 달라서 이번에 그게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연립하나 싶을 수 있는데 구해놓은 게 그대로 여기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신에 얼마였죠? 3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9c제곱 플러스 6은 뒤에 쓸게요. 3 대입하면 6, 3, 18. 6 더하면 24. 그리고 밑에 식에서도 9c제곱 먼저 쓰고 나중에 쓰고 여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빼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럼 이제 좀 간단해졌죠? 그래서 만약에 두 식을 먼저 뺀다고 했을 때는 A가 먼저 나오겠네요. 둘이 뺐더니 이렇게 돼서 A는 12
2의 루트 씌운 거 2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이번에는 5 곱하고 2 곱해서 연립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간법. 그래도 얘가 a제곱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대입을 해보면 a제곱 12였죠? 24는 9c제곱 빼기 12니까 9c제곱은 36이고 c제곱이 4니까 c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와 c를 다 구했어요. 그러면 아까 c 나와 있던 게 여기 있으니까 이번에 코사인 세타 나오겠죠. c2인 것을 대입하면은 2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3이라서 코사인 세타가 2 루트 6분의 3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유리화할게요. 코사인 세타 구했고 결국에는 아까 외접원이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인 값도 필요합니다. 그럼 빠르게 암산 한번 해보면 2 루트 6분의 3이었죠? 그러면 사인은 요거 24, 9 빼주면 15니까 루트 15여서 2 루트 16분의 루트 15. 얘는 약분까지만 해볼게요. 루트 3까지만. 나중에 또 필요하면 유리화합시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 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답을 구해보면은 사인 세타 분의 루트 2a가 2r이고요. 그러면 궁금한 외접원의 반지름 r은 2로 나눠서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1에다가 루트 2a인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구한 거 뒤집으면 되겠네요. 루트 5분의 2 루트 2. 그 다음 곱하기 루트 2에다가 a 값이 아까 2 루트 3이었네. 계산만 잘 해주면 되겠다. 2 약분되고 루트 2 곱해서 2가 되면서 얘랑 만나서 4, 루트 3, 그 다음에 5만 유리화 해주면, 루트 5만 유리화 해주면 5분의 4 루트 15. 이렇게 계산했어요. 답은 2번이네요. 15번에 수열 킬러네요. 모든항의 자연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했어. an이 짝수일 때 짝수를 반 나누고 n을 더한 거기 때문에 얘도 홀짝이 왔다 갔다고 나눈 결과의 홀짝은 알 수가 없어서 얘는 잘 모르겠지만 a인이 홀수일 땐 1을 빼기로 했기 때문에 얘의 결과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가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조건인 A3과 A5가 같도록 하라고 했고 같으려면 홀짝도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얘가 홀수였으면 A4는 짝수고 다시 얘가 홀수가 돼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둘 다 짝수라는 거는 짝수일 때는 그 다음 게 뭔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A4가 뭐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A3, A5 둘 다 작은 수라서 A1부터 경우를 나누기 시작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여기가 궁금한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A3이 홀이냐 짝이냐부터 나눠도 충분하지 않을까. 필요하면 뒤로 거슬러 가면서 모든항이 자연수인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A3이 짝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4는 반 나누고 그 다음에 A4에서는 3을 더하는 거죠. 3을 더했어요. 여기서는 확실하진 않죠. 지금 짝수로 시작하면은 얘가 홀인지 짝인지 몰라요. 대신에 빠르게 나눠주면 되겠죠. K가 홀일 때와 짝일 때로. K가 홀이면 A4가 짝수니까 다시 한 번 더 A5를 구하면 반 나누고 4를 더하면 돼요. 근데 그게 A3과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1차원어식 풀어주면 되는 거야. 2 곱하면은 K 플러스 3 플러스 8은 4K라서 3K가 11이네요. 그럼 K가 자연수가 안 돼서 A3도 자연수가 안 돼서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K가 짝수면 얘가 홀수여서 A5는 1 빼서 K 플러스 2예요. 얘랑 이 K랑 같으려면 K는 2가 돼서 짝수라고 한 것에도 모순이 없고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A3이 K 대입해서 4라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얘네가 자연수가 잘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4가 나오려면 2분의 얼마에다가 우리가 지금 A3을 구한 거였으니까 2를 더해서 4가 됐겠죠. 그럼 2항하고 곱하면은
4가 나오고요. 밑에서 짝수가 나왔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5겠네요. a가 4일 때는 한 번 더 구해보면 2분의 얼마에다가 이번에 a2를 구할 땐 1을 더하는 거니까 얘가 4려면 3에다가 6이고요. 밑에서 4가 나오려면 1을 빼서 5였을 것이고, 그럼 2가 5일 때는 여기서는 5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좀 편하죠? 2분의 네모에다가 1 더한 게 5면 얘가 2항하면 4라서 2 곱하면 8이네요. 이렇게. 어쨌든 A1이 자연수가 잘 나와줬다는 거고 괜찮다는 거죠. 그럼 K2를 선택할 거고 A1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애들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3이 홀수일 때. 두 번째 케이스 A3이 홀수여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4는 홀수에서 1을 빼면 되니까 2 빼기 2K 빼기 2가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짝수니까 편하게 A5를 구할 수 있겠죠. 반 나눈 다음에 A5 구할 때는 4 더하는 거니까 K 플러스 3. 그 다음에 A3과 A5 같으면 되니까 2K 빼기 1은 K 플러스 3. 그래서 이항해주면 K가 4가 나오네요. 그러면 A3은 4, 2, 8에 7이라는 얘기고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A2는 하고 A3이 7이니까 또 여기는 안 해도 돼서 좋죠. 그럼 2분의 네모에 2 더한 게 7이고 2항하면 5니까 A2가 10이고요. 밑에 건 없으니까 이제 바로 가면 되겠네요. 10이 나오는 거는 위아래 다 가능하니까 한번 해줘야겠네. 2분의 네모에 1 더한 게 10이 되려면 2항하면 1, 2 곱하면 9니까 18, 5월 1 빼서 10 된 걸 수 있으니까 11. 여기서 가능한 A 값이 2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럼 따라서 가능한 A 값 3개고요. 6, 5, 8에 지금 구한 18에 11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11, 22에 얘 만나는 거 나중에 할까요? 8 더하면 그냥 씁시다. 30. 그러면 48이 답이어서 48, 4번이 답이네요. 20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구간에서 f'이 연속이고 그 f'은 0이거나 이렇게 생긴 1차식이 돼요. 그러면 f'이 만약에 0이면 이렇게 0으로 생겼으면은 이 범위에서 0으로 생겼으면 f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또는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일 거고, 이제 F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가 당연하지만 다른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형을 파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식. 구간이 n-1부터 n까지인데 x절편이 딱 n-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한 칸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게 F'이면 F는 2차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나조건을 또 봤더니 어떤 두 자연수에 대하여 거기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그 차이도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이어 붙이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계속 기울기가 0이고 얘는 기울기가 0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였다가 얘가 되는 건 상관없지만 얘였다가 얘가 될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F10도 주어져 있어요. 10 전까지 A, 10 전까지의 B거든. 그래서 10 전까지 상황을 보고 싶은데 10일 때 2로 끝난다는 거야. 0으로 시작해서 2로 끝난다는 거는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두 번만 올라간다는 거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림은 안 되고 두 번째 그림에서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이 두 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F를 10까지 전체를 그려보면 0으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언젠가 한번 올라갔다가 또 쭉 가다가 또 올라간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10에서는 2로 끝나는 10에서는 2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서 이 사이 거리가 5인 것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는 또 이제 여기 식이 하나 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fx dx를 구할 건데 실제로 적분해도 괜찮지만 그냥 넓이로 구할 수 있으면 편하겠죠. 다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사실은 ex하고 플러스 어떤 상수인 거잖아요. 이 적분하면은 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요 모양이 그냥 이제 x제곱의 넓이랑 같게 되겠다. 그러면 외워져 있나요, 요거 혹시? 요거는 이제 넓이, x제곱에서 넓이 적분해서 구하면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3분의 1입니다. 얘는 선생님 외워져 있고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외워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넓이가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그래서 지금 3분의 1이 두 개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각형들은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은 가로가 5인 게 정해져 있고 높이는 여기서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5라고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만 지금 가로가 모른 채로 세로는 2인 사각형이라서 2 곱하기 가로 몰라요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얘가 문제에서 주어진 건 3분의 29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개해주면은 25 마이너스 2b가 3분의 2 이항해서 3분의 27이니까 9가 돼서 2b가 16이고 b는 8 이렇게 해서 b를 하나를 구했습니다. 근데 a, b 3차이 난다, 5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a도 3으로 값이 아예 주어졌어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xfx dx인데 그럼 식이 이제 완벽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중간중간에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0인 거는 무시하고요. 여기가 3이니까 한 칸 전에 2, 여기가 8이니까 여기 한 칸 전에 7인 거 보면서 2부터 3까지 이제 어떻게 돼요? A가 3이니까 3보다 하나 전에 있는 2가 절편이 되면서 적분해주면 x-2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x를 곱했으니까 x 곱하기 x-2의 제곱 dx랑 그다음 플러스 이제 3부터는 7까지 그냥 1이죠. 1. 거기다 x 곱한 거니까 그냥 x dx. 그 다음 또 플러스 8부터는 7부터 8까지 또 따로 끊어야 되겠죠. 7부터 8까지 xfx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뭡니까? 7에서 끊기고 근데 한 칸이 올라가죠. 얘가 지금 fx겠지. 여기다가 x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x 전개를 좀 해주면 여기다가 플러스 1에 x 곱해서 플러스 x 이렇게 끝나는 거야. d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 8부터 10까지는 함수가 2니까 여기다 x 곱해서 2x. 이거만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데 이왕이면 아까 선생님 여기 따로 쓴 이유가 있거든. 여기 x라는 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7부터 8까지 쭉 이어서 쓸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부터 3까지라고 하지 않고 어차피 여기나 뭐 전개하면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얘를 평행이동 해주면 제곱 붙은 애가 좀 간단한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구간에다가 2씩 빼주고 그 다음에 함수값에 x 대신에 2씩 더해주면 이렇게 훨씬 더 적분하기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를 한꺼번에 해주면은 3부터 8까지 쭉 x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낀 것만 7부터 8까지 x에 x 빼기 7의 제곱인데 이것도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한번 바꿔주면 얘가 7 빼서 0, 7 빼서 1, 얘는 7 더해서 얘도 7 더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좋겠다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은 뭐 2는 꺼내줘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차피 적분할 때 2는 있는 게 좋겠죠? 8부터 10까지 2x dx. 그냥 계산해도 전혀 문제 없지만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건 특히나 더 좀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좀 사소한데 평행이동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이제 계산 진짜로 해봅시다. 전개 이렇게 살짝 해놓고
여기도 전개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적분합시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2 x세제곱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 x제곱을 3부터 8까지 그리고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7 x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플러스 마지막 x제곱을 8부터 10까지. 자, 근데 여기서도 여기 처음에서 눈치채도 좋았고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합쳐서 할 수가 있겠죠. 합쳐주면은 2분의 1 x 4제곱에 그 다음에 3분의 7, 3분의 2, 3분의 9여서 숫자가 조금 편해집니다. 3x 세제곱.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되니까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남은 거예요. 요렇게 쓸게요. 그다음 마지막 계산해주면은 요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1 대입해서 2분의 1 플러스 3.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은 8 대입하면 8 곱하기 4. 32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10 대입해서 100에다가 8 대입한 거 64 뺐습니다. 2분의 9인 거랑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에다가 얘랑 만나면 28. 다시 얘랑 만나면 31. 그 다음에 여기서 36이고 답은 67이네요. 21번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x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삼각형 OAB 넓이 주어져 있고 길이 B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형태를 좀 보면은 둘 다 지금 x 앞에 b분의 파이가 똑같이 곱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뭐 곱한 거나 뭐 늘어났다고 쳐도 접어 올렸기 때문에 주기가 또 반으로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접어 올렸고 주기가 2b네요. 2b인데 덜 그렸죠. 딱 요만큼 그린 거. 그리고 탄젠트는 주기가 b가 돼가지고 사실은 여기 벌써 길이를 아는 겁니다. 주기 때문에. 딱 OAB 넓이가 주어져 있는 거라서 높이 구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고요. 높이를 모른다고 했을 때 넓이가 3루트 15다. 아직은 지금 높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비워두고 그 다음에 3 여기 얘기는 AB 길이가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OA 길이가 3분의 2 B다. 뭐 이 정도 식으로 세워볼 수 있겠죠. 자, 아직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점이라는 것도 좀 이용해보면 좋으니까 연립을 한번 해보면 여기를 일단 간단하게 K라고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가 접어 올리지 않은 원래 부분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절대값 안 쓸 수 있고요. 코사인 B분의 K 파이 같다. 3A 탄젠트 B분의 K 파이. A 양수니까 약분도 되고 여기 지금 다행히 여기 X값이 똑같기 때문에 B분의 K 파이를 잠깐 또 T라고 치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탄젠트가 있을 때 항상 두 가지 고민. 탄젠트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코사인 분의 사인 바꾸면 양변에 코사인 곱해서 코사인이 제곱이 되는데 우변에는 사인이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통일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바꿔주는 게 더 좋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사인 바꿔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3 사인. 그러면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2 사인 제곱 플러스 3 사인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인수분해 잘 되고요. 사인 값이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사인 b분의 k 파이가 2분의 1이란 얘기고 아까 x값의 범위 있었잖아. k 범위가 x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서 0부터 2분의 3b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점이었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아까 주기 b였으니까 2분의 b일 때가 점근선인데 그 전과 후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교점이니까 전에서 만나는 거라서 2분의 b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요 아이의 범위니까 여기 범위에다가 b분의 k 파이 범위를 구하려면 b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에서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 2분의 1 나오는 거 6분의 파이밖에 없죠. 그래서 b분의 k 파이가 6분의 파이여서 b분의 k가 6분의 1이고 네, 여기서 우리가 좌표를 k로 설정한 거였기 때문에 k는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6분의 b가 되면서 그럼 a 좌표가 여기 6분의 b, 6분의 b, 이번에는 코사인에다 대입해주면은 여기다가 어차피 k를 대입한 거고 얘가 t였기 때문에 코사인 t, 코사인 여기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하고 2a 곱하고 양수니까 절대값 없애주면은 루트 3a 이렇게 점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까 비워놨던 것 중에서 여기 지금 y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높이 루트 3a를 대입할 수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루트 3 약분 먼저 해주고 그러면 ab 곱한 게 양변을 2 곱해서 6루트 5라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5의 길이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a 좌표 나온 김에 만들어주면 5a 제곱으로 우리 루트 쓰지 말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66에 36 b제곱 플러스 3a 제곱이죠. 근데 그게 5a 제곱이 여기서는 9분의 4 b제곱이라고 했으니까 a, b 관계식 하나 더 나오네요. 자, 이항해주면은 여기 9분의 16 b제곱이니까 36분의 16 이항해주면은 36분의 15 b제곱이 3a 제곱이네요. 그러면 3 약분하고 5 b제곱이 36a 제곱인 거고 아까 위에서 ab 곱한 게 6루트 5라고 했으니까 b는 하고 정리해주면 a분의 6루트 5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5 곱하기 b의 제곱 a 제곱 분의 36 곱하기 5 그 다음에 는 36a 제곱 36이 잘 약분이 되고 여기 5제곱이 남고 여기에 a 제곱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 5이고 양수 a는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대입을 했을 때 b 값은 루트 5 약분되고 6이 됩니다. 궁금했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에다가 6, 6이 36 더해서 41이 답입니다. 22번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야 되겠죠. h는 어차피 0 플러스니까 fx가 어떤 범위인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써볼게요. gx는 범위를 나눠서 쓸 건데 첫 번째로 fx가 양수일 때 그러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하고 fx가 양수인 근처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fx는 3차 함수인데 여기 어딘가에 만약에 양수인 어떤 작은 양수여도 이 근처에 예를 들면 여기여도요. 이 근처에 아주 확대하고 하면 양수인 또 실수가 존재하니까요. 그 근처에서 계속 양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절대값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심지어 0 플러스를 더했습니다.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얘의 의미가 뭐가 됩니까? 이 앞에 거 되게 익숙하죠? f 프라임 x란 뜻인데 이건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번 더 fx가 0일 때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번에는 0이라고 했는데 그 오른쪽은 어떨지 모르죠. 0에서는 오른쪽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절대값을 풀어줄 수 없고요. 그런데 fx가 딱 0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h만 남는 거죠. 근데 h는 0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냥 h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h 나눈 거.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0 플러스 h분의 2인데 이렇게 따로 쓴다고 쳤을 때 여기에다가는 h가 어차피 플러스니까 절대값 써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란히 한번 써볼 거고
그런데 fx가 어차피 0이니까 여기다 fx를 또 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했더니 절대값을 한 번에 이렇게 사실은 한 번에 넣어줄 수가 있어서 이 속의 거에 대한 극한은 f'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h분의 h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한번 써주면은 h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결과는 절대값의 f'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fx가 음수일 때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부호가 계속 일정하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하고 부호를 바꿀 거고 여기 부호 바꿀 거고 여기 부호도 바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첫 번째 했던 거에 부호의 반대로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좀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gx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g를 파악했는데 이 g는 1에서만 불연속이래요. 근데 지금 일단은 결과를 보면 f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 또는 f' 마이너스 1, f' 플러스 1 이런 애들은 다 연속이죠. 그러니까 0에서만 안 같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안 같을다라고 하지 않고서 안 같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건 또 뭐야?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0에서 이제 fx가 어떤 f 알파 값이 0일 때 알파에서 만약에 연속이라면 어때야 되냐면 세 개 같으면 되겠죠. 좌우함. 그래서 f 프라임 요거 간단히 쓸게요. f 프라임 알파겠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f 프라임 플러스 1이 같으려면 일단 이항하고 이항하면 f 프라임이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f 프라임 1이 F'이 1일 때 얘는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죠? 그러니까 좌우함 다 같은 거 확인했지? 그래서 연속이려면은 이러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 위에서 1일 때 연속이지 않다고 했으니까 F'1이 절대 1은 아니겠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연속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F1이 그럼 어떻겠어요? 0이어야 지금 fx가 0일 때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f1 값이 0이라는 건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다. 다음 두 번째로는 g0이 마이너스 f'0이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 건데 그러면 g0을 계산을 좀 해볼 거고 0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를 또 나눠가면서 경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하고 얘를 첫 번째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알아낸 거고요. 두 번째 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g0을 구할 건데 f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로 경우를 나눠서 g0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f가 양수면 위에 거 보면서 g0은 뭐다? f'0 빼기 1이다. 근데 그게 문제에서 뭐랑 같대요? 마이너스 f'0과 같대요. 얘를 풀어주면 f'0은 2분의 1이 나오고요. 얘는 이제 파악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f가 0일 때는 중간 걸 보면서 절대값 f'0 절대값 빼기 1 얘가 g0 그 다음 같다 마이너스 f'0 여기서는 또 경우가 나뉘겠죠. f'0이 갖다 쓸게요.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지겠는데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는 거라서 계산해주면 f'이 2분의 1인 게 위에랑 결과가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0일 때도 마이너스 1은 0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음수일 때도 부호 바꿔 나오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은 0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모순이 생겨서 탈락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f가 음수일 때도 보면은 f가 음수일 때는 g0이 이쪽에 마이너스 f'0 플러스 1인데 그게 마이너스 f'0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모순 생기죠? 그래서 이건 아예 탈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그냥 0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채로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0이어야 되니까 언젠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져서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하나의 근일 수도 있겠지.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건 지금 안 되는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f 프라임이 양수일 때 2분의 1 나온 거니까 위에랑 지금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F0은 0이라고 했죠. 지금 다시 F0이 양수이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그린 거고요. 얘는 F0이 0이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가 0이 될 땐 조금 조심했었어야 됐어요. 아까 1에서 불연속이어서 F1이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수상하게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X값이 0 마이너스일 때, 0일 때, 0 플러스일 때 G값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0 마이너스에서는 fx가 이게 지금 f 그린 거잖아요. 둘 다 f 그린 겁니다. f가 지금 0 마이너스에서 음수잖아. 0 마이너스일 때 g0은 여기 아까 구해놨으니까 f 프라임 0이 2분의 1인 채로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고 0일 때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이렇게 벌써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1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0에서도 불연속인 상황이죠. 그래서 틀리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되는 후보들을 다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1일 수도 있는 건데 접하게 되면은 1 근처에서 fx가 부호가 같기 때문에 g값이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x는 1에서 연속이게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g가 x는 1에서 연속이게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f이기 때문에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확정이 지어졌고 어느 쪽이 1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까 쌤이 이제 연속인 거 0이 되는 걸 찾았는데 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는 연속이 돼야 되니까 아까 연속인 조건 찾았던 거 생각해 보면은 그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알파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어디가 알파인지 모르겠지만 1과 알파가 있다고 한번 해봤을 때 그 알파가 지금 나머지 두 개 후보가 있는 거예요. 얘랑 누군가 하나 더 f 프라임 알파가 1이라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두 점에서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인 거 생각해보면 언제 같습니까? 축을 중심으로 대칭일 때 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1이 가운데 있으면서 기울기가 1인 점이 이렇게 양쪽에 대칭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가운데 1이 있으면서 얘가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미지수 가져와 볼게요. 이쪽을 1 플러스 t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알파였기 때문에 f1-t도 f 프라임 1-t도 1이고 f 프라임 1 플러스 t도 1이다. 기울기가 1로 같은 그 지점을 찾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f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f를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는 최고차항은 양수라고만 했고 모르기 때문에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1 플러스 t x-1 x-1 t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어차피 미분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전개가 되면 좋은데 합차 공식하기 딱 좋게 생겼죠. 그래서 p에다가 x 빼기 1에다가 뒤에 거만 합차 공식을 좀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필요에 따라 위의 식을 받다가 아래 식을 받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분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았던 조건이 이 경우가 지금 해당되는 경우라는 거였기 때문에 f'0 구해서 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해주면 p 그대로 있고 미분했고 안 미분 플러스 p에다가 안 미분하고 미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0 대입해주면 날라갈 거 날라가면서 1-t제곱에
여기 0 돼서 마이너스 p에 0 되면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계산 조금 더 정리해주면은 p에다가 2p 있으니까 3p 마이너스 pt 제곱. 얘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야. p와 t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기울기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f' 구해놨으니까 대입을 할 건데, 이번에는 요거인 거를 생각하면서 풀면 좋겠죠. 그러려면 뭐 상관없는데 플러스 좋아하니까 밑에 거 대입합시다. f' 1 플러스 t는 해주면 여기다가 1 플러스 t 대입하면 t제곱에 t제곱 날라가네요. 여기다 마저 대입해주면은 이것도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플러스 t 대입해주면 2 플러스 2t에 빼기 2. 그래서 얘가 또 날아가기 때문에 2p t제곱. 근데 지금 pt 제곱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서 되게 반갑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된다. 연립을 해주면 3p 하고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한 개 2분의 1이다. 그럼 3p가 1이니까 p 값이 3분의 1이 나왔고, 그럼 한 번 더 연립을 해주면 3분의 2 t제곱이 1이라서 t제곱은 2분의 3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7 값이 궁금하다고 했고, 구해보면 p 곱하기 x 빼기 1인데 좀 식을 써놓고 계산하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 3분의 1에 x 빼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제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t제곱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따라서 f7은 6이니까 3 약분해서 2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쓰는 게 여기선 더 좋겠죠. 그러면 6제곱이니까 36 빼기 2분의 3. 원한다면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 빼줘서 69가 답입니다.